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시즌2 카운터펀치 4회. 소문과 필강의 액션씬 너무 멋졌고 기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임을 일궈내 갤리의 눈을 파버린 하나도 멋있었습니다. 또한 가모타카 추메옥은 간만에 느낌 한번 맞춰서 웡을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악기 3인방 중에 웡이 최애였는데 웡을 이제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한편 도망까지 쳤던 적봉은 첫 악기 소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세상을 구하는 카운터가 돼보기로 단디 결심을 했습니다. 필강은 소문이를 매번 그놈 하다가 결국 소문이 이름을 외워버리며 소문이만 누리는 집착 강공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회 예고를 보니 내면의 악기 목소리에 흔들리는 마주석 앞에 필강과 갤리가 나타나 마주석을 도발하더라고요. 그럼 4회 리뷰 및 5회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미술관에 있는 필강 앞에 선 소문. 필강은 소문에게 오랜만에 싸울 만한 상대가 나타나 반갑지 않냐며 너도 상대를 밟아 뭉개는 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소문을 자극했습니다. 필강이 소문이 양팔과 다리를 기둥에 붙잡을 땐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필강은 소문을 먹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소문이는 항상 더 강해졌잖아요. 소문은 마주석과 이민지를 떠올리며 거대한 땅을 불러냈고 여긴 우리 땅이고 확실히 내가 너보다 강하니까 너가 나보다 강해질 같은 건 없을 거라며 필강의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이대로 필강이 소환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 필강의 눈에 작물 형님이 들어와 버렸고 작물을 향해 쏜 필강의 총을 소문이 맞는 틈을 타 필강은 도망가 버렸죠. 웹툰에서는 필강과의 대결에서 최작물이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드라마에서는 최작물 캐릭터의 매력을 온전히 살려내지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소문이를 피해 도망가던 웡은 만만해 보였던 추메옥과 최작물을 발견했고 여기에 화풀이를 하려 했는데요. 아니 뭐 10년차 카운터가 핫바지도 아니고 그냥 당할 순 없죠. 간만에 느낌 한번 맞춰본 가모타카 추메옥의 액션씬. 전 개인적으로 이 장면의 합이 참 좋더라고요. 웡은 제일 약한 상대라고 깔봤던 추메옥과 자신이 발라버렸던 가모타에게 당해서 지옥으로 소환되었고 웡이 먹어버렸던 소여사의 영혼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갈대밭에서 갤리와 마주한 하나와 적봉이. 적봉은 종종거리면서도 악기의 냄새를 맡아냈지만 갤리가 너무 빠르긴 했어요. 또한 코를 한 대 얻어맞자마자 적봉이는 악기의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하나는 눈으로 보면 늦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던 소문의 말을 떠올리며 갤리를 붙잡았고 한쪽 눈을 파버렸습니다. 하지만 적봉이는 이 사건 이후로 악기의 냄새를 맡게 되지 못한 걸 숨기고 카운터를 그만두겠다며 도망치는데요. 악기가 너무 무서웠던 것도 있겠지만 적봉이가 사라졌던 건 악기 냄새 맡는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자기 때문에 카운터들이 힘들어지고 위험해질까봐 내 목숨 늘리자고 다른 사람들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어서 도망쳤던 거였어요. 하지만 악기가 된 이장님네 아들이 선산을 팔지 않겠다는 이장님을 죽이려고 하자 적봉은 몸을 날려 이장님을 구했고 결국 코를 다시 얻어 터진 후 악기 냄새 맡는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서 불효막심한 자식을 가만두지 않고 첫 소환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악기 3인방 중 웡은 소환됐고 갤리는 한쪽 눈을 앗아간 도하나를 향한 복수심을 되새겼습니다. 필강은 반드시 그 힘을 가져야겠다며 소문이를 향한 집착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갤리는 필강에게 하나의 기억 안에서 이민지를 받고 카운터들이 마주석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어 마주석이 박프로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쳐 교도소에 갔다는 기사를 본 필강은 소문이가 지키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인 마주석을 이용해 소문이를 타격 입혀보려 하죠. 한편 3회에서 악기가 몸 안으로 들어갔던 마주석은 나를 받아들이라는 악기의 목소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악기는 낮에도 환영으로 나타나 마주석의 분노를 키워갔는데요. 재판 당일 증인으로 나선 가모탁은 마주석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말을 반복했으며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 마주석은 시간을 돌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인간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하죠. 눈빛을 보니 마주석의 눈빛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눈 색깔이 변한 건 아니라서 악기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건 아닌 것 같았고요. 법원을 찾은 필강과 갤리는 마주석의 흑화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과 같은 악기가 마주석 안에 있음을 눈치챕니다. 자, 그럼 오해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마주석의 재판이 끝나고 소문은 죽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 마주석에게 민지 아줌마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주석은 텅 빈 눈빛으로 민지는 이제 없다고 답하죠. 필강은 마주석이 악기의 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특별한 놈이 될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재판장에서 본 마주석이 악기의 힘에 완전히 장악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기가 내뿜는 에너지를 발산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필강은 마주석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를 가는데요. 필강은 주석에게 내 아내를 죽인 게 누굴까? 라고 말하며 주석의 분노를 가늠해보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냐며 주석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갤리와 필강은 마주석이 내면에 있는 악기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 어두운 밤 교도소에 잠입합니다. 갤리가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교도관들이 직접 교도소 문을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마주석의 독방 문도 수월하게 열었고요. 갤리에겐 기억을 지우는 능력도 있으니까 이들이 교도소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법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민지를 죽였을 때도 악기 3인방은 CCTV에 잡히지 않았으니 교도소에 들어온 것도 CCTV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독방에서 나온 마주석은 앞에 서 있는 필광과 갤리를 보게 되고 마주석의 내면에 있는 악기는 아주 반가운 손님이 드디어 왔다고 말하죠. 이날 밤에 갤리가 마주석이 내면에 있는 악기를 받아들여 악기가 깨어나도록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오해 예고에서 악기랑 입을 맞추는 마주석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의식이 악기를 받아들이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갤리가 마주석의 의식에다가 널 슬프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죽여버리고 너의 복수를 방해하는 모두를 처절하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마주석은 일단 민지를 죽인 사람과 백두기획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려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운터들이 마주석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면 마주석이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는 카운터들을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소문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인 마주석이 악기가 되어 나타나면 보통 악기를 대할 때와 똑같이 마주석을 대할 순 없을 겁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할 악기의 경계가 무너져 소문이는 혼란스럽겠죠. 필강은 소문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필강은 마주석이 결국 자신들을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마주석 내면의 악기를 깨어나게 해준 것이 필강과 갤리이기 때문에 마주석 내면의 악기가 마주석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면 마주석 악기가 은혜를 입은 필강과 갤리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악기가 깨어난 후 마주석은 교도소 안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백두기획 사기 분양 사건의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그 재수들을 염력으로 날려버리죠. 악기가 된 마주석은 염력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두 분양 사기 사건의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마주석은 더는 분노와 복수심을 억누를 수 없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주석은 밝은 대낮 교도소의 철문을 열고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오해 예고 카운터들은 갤리와의 뜻밖의 만남에서 악기가 백두기획 건설과 관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파헤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교도소를 탈출한 마주석이 제일 먼저 갈 곳은 어디인지, 카운터들과 악기가 된 마주석은 어디에서 마주치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